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작자 미상의 황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문학작품 들어가기 전에 37번에 있는 보기를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영웅소설에서 이 작품은 영웅소설 그 고전소설 갈래상 영웅소설이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웅소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그렇죠? 자, 요거를 먼저 한 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안에는 우리 어떤 비범한 출생, 고귀한 혈통, 그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보이다가 1차 위기로서 개인적 위기를 발생하고 이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는 영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력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조력자 또는 옆에서 스승을 만나서 이제 도술이라든가 술법을 배우고 난 뒤 어떤 영웅으로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인이 된 영웅은 2차 위기, 보통 2차 위기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위기죠. 자, 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영웅이 되더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더라. 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웅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비현실적 요소.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요소들을 찾아봐야 될 거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력자의 존재, 그래서 조력자가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자, 그리고 많은 영웅 소설 중에는 여성 영웅 소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 대표적인 박시정 같은 그런 작품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영웅 소설의 일반적 특징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영웅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어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적대자를 궁지에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도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조력자의 도움, 두 번째,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비현실적, 즉 정기성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병법 활용. 네 번째, 지리적 요소 활용. 그죠?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특징들이 각각 선택지, 선지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죠? 그 선지로 드러나는 내용이 이제 지문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목이 황운전이었죠. 그럼 주인공이 황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황운이, 바로 주인공인 황운이 나오네요.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안이 탄 것이 없고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자, 지금 가솔들이 다 죽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그죠? 자,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가솔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는 아니죠. 개인적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될 거고, 자,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항운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 한마디 통곡한 후 헤아리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님이, 그러면 이 진권이란 인물은, 그죠? 여기서 이제 항운과 적대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 고전 소설의 영웅 소설의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 네 가지를 쌤이 체크를 해줬는데 뭐 영웅 소설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은 특히 영웅 소설에 잘 드러나지만 바로 착한 사람, 선인과 악인의 대립. 자, 이런 구조가 주로 잘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게 또 뭐 천상계와 지상계로 연결되는 어떤 이분법적 세계관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전 소설의 영웅 소설에 많이 드러나는 요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황운이 주인공으로 보고 진건이 어떤 집안을 풍비박산 냈으니까 이 진건이 악인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소행인이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사명산을 찾아가려니와. 자, 이 사명산 산 이름이죠. 어떤 여기를 찾아간단 말은 주인공이 몸을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적이 없이 가면 설소저가 나의 존몰 어떤 존속과 멸망이란 뜻으로 몰락 또는 멸망이란 뜻으로 생과 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멸락이 아니고 멸망이죠. 그래서 어떤 생과 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설소저가 나의 존모를 몰라 반드시 몸을 보전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나가 만약에 죽은 줄 알면 따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소저는 항운의 어떤 연인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라고 해서 절구 10여 수, 우리 절구란 말 있는 걸로 봐서 한시 10여 수를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구는 한시의 어떤 형식적 종류에 해당되니까요. 자, 지어 서련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이날 사경에 떠나. 자, 우리 사경, 우리 예전에는 1경부터 12경까지 12대로 나눴는데 보통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시간은 3경입니다. 3경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거든요. 자, 그러면 4경은 새벽 1시에서 3시, 매우 깊은 밤이죠. 다들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사명산으로 향할세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라고 했는데, 자, 지금 몇 달이 지나서 특정한 장소에 다다르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몇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거의 한마디로 끝내버렸죠. 한 구절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뭐 압축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서사전개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다 주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내용을 지우고 서사 전개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 더 이게 흥미가 좀 더 높아지겠죠. 재미 요소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했는데, 자, 이제 특정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자. 자, 실제로 사자는 이런 물론 우리 고전 소설은 배경이 조선인 경우도 있지만 중국인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인 경우도 사자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기 쉽지 않고 보기도 쉽지 않고 그 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되게 기이한 어떤 내용이죠. 어떤 기이한 요소가 보이고 이 한 사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이한 비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황운이 노인을 따라 이 노인, 그러니까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간 사람이 노인이었네요. 자, 따라 수리를 들어가니 높은 벼랑 아래 이르러는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2번 뛰놀며 벼랑 위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채찍 같은 거로 탁 치니까 두 번 뛰어가지고 벼랑은 올라간답니다. 되게 좀 비현실적 상황이죠. 실제로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황운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운이 길을 쫓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이 막 되게 기이한 모습을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겠죠. 어, 자, 거기 들어가면서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 그랬는데, 자, 여기서 백수는 흰 어, 머리에 어떤 노인이다 이 말입니다. 되게 그냥 뭐좀 어떤 머리가 하얀 어떤 그런 노인이 앉아, 우리 기한 사자를 타고 다니는 기한 사람이죠. 청이 동자에게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어떤 그 어린아이에게 옥피리를 불게 했다고 합니다. 자, 옥피리를 불게 한다. 보통 옥피리는 신선들이 많이 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전 소설 보면 옥필이 이런 것들은 보통 신선들이 많이 붑니다. 황운이 섬돌 아래로 나아가 제배 절을 두 번 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 산령을 부르라, 산신령을 말하는데 부르라 하더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산신령 얘가 누구다? 앞에 타고 다녔던 그 큰 사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노인이 꾸짖으니 길을 내 이미 이 산을 지킬 진데, 그러니까 너 바로 사자한테 하는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바로 산신령, 산을 지키는 신령인 거죠. 진토미생으로 하여금, 진토는 속세를 의미하고요. 우리 진토는 먼지와 흙이니까 보통 속세를 말하는데, 미생은 뭐 작은 생명 정도가 되겠죠. 그냥 진토미생, 속세의 작은 생명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을소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노인이 사자를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자는 산신령이죠. 진토미생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따라 들어온 황운이 되겠죠. 자, 황운이 됩니다. 자,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음에 화가 난 마음이 등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빨간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늘 황운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앉아 꾸짖기를,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자, 여기서 속인, 속세의 사람이란 뜻인데, 자, 누구? 바로 황운이 되겠죠. 여기서 말한 진토미생에 해당되는 황운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하지 못하리요. 지금 있는 곳을 말하죠. 산신령이 지키고 있는 곳. 내 비록 용렬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아노라. 여기서 이 짐승 누구다? 산신령인 사자가 됩니다. 사자를 곤충으로 아노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몸을 내려가며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데 없는지라. 자, 지금 자, 이런 장면을 보면 황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자에게도 사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맞죠? 되게 사자의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탁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자가 사라지죠. 되게 용맹하죠. 황운의 어떤 용맹한 기질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제야 황운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이르되, 자, 여기서 도사가 노인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노인이 되겠죠. 술법을 부린 겁니다. 자, 소자는 보통 아버지 앞에 소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근데 여기서는 일단 친근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황운이 이 노인 앞에 본인을 소자라고 낮춥니다. 가긍한 사람으로 사명산 노인을 찾아 가다가 길을 들었사오니 바라건대 준군은, 자, 준군, 미안합니다. 존군, 존은 대상을 높이는 거죠. 군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인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운이
황운이 그 노인에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낮추고 노인은 높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긍한, 자기 자신을 가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긍한이란 말은 불쌍한이란 뜻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뭐 알아두면 어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자기 자신을 인도를 해달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또는 연유를 알려달라, 뭐 이런 말이죠. 자, 노인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느뇨. 황운이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이 바로 저 앞에 쭉 올라오면 여기 저 사명산을 찾아가려니와 보이죠. 이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도인을 찾아 술법을 배우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운이 사명산으로 간 이유입니다. 사명산으로 피신 도망을 간 이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 제주를 보니 그대는 뭐 당연히 황운이겠죠. 지금 노인과 황운이 하고 있는 말이니까 제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좀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자를 때려잡은 것처럼 용맹함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를 아까 잡은 장면이 있었죠. 손으로 친 장면, 제압한 장면이 있었죠. 이제 시절이 태평하거늘 술법을 배워 무엇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시절이 태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황운에게 있어서는 진권이라는 악인에 의해서 집안이 어떤 멸망하는, 멸족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황운이 이르기를 헌원씨도 치우의 난을 만나고, 헌원씨 우리 전설상의 중국의 황제인데 태평성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치우의 난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사에 의하면 주나라 문왕도 이게 태평성대를 구가한 왕인데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 계시니라고 해서 지금 고사를 열거하죠. 고사를 열거하여 비록 태평 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다라고 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는 다들 알고 있겠죠. 자, 노인이 웃으며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이 노인이 바로 누구다? 사명산 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지야 황운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러는 팔문둥각과 진법과 검술을 배우니라. 그래서 노인에게 이런 도술과 검술, 진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은 황운에게 술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조력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이 조력자라고 하면 크게 어떤 위기에서 도움을 주는, 위기의 상황을 구해주는 조력자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수를 가르쳐주는, 능력을 채워주는 도수를 가르쳐주던가, 아니면 보검이나 되게 명마, 그러니까 말 같은 거, 좋은 말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도구라고 해야 되겠죠. 영웅적 어떤 장비를 갖추게 해주는 그런 조력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노인은 힘을 키워주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조력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련은 자, 이제 중약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설 앞에 나왔던 설 소저가 되겠죠. 황운의 연인입니다.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횡액이라는 게 뭐 뜻밖의 불행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피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양철도 악인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서련과 황운은 주인공으로서 어떤 선인, 착한 사람이 될 거고요. 자,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서련은 태양산에서 도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황운은 사명산에서 도수를 배우고요. 자, 둘 다 이런 도수를 배움으로써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죠.
영웅적 면모 또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진건과 악인이죠. 우리 황혼의 집안을 멸족시킨 그의 형제인 진형, 그 다음에 진걸은 반역을 깨하고, 여기서 반역을 깨하고, 자,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이게 우리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따지면 뭐다? 두 번째 위기로서 국가적 위기에 해당되겠죠. 반역이 생겼으니까 국가적 위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영웅적 면모를 갖춘 우리의 주인공인 영웅은 여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될 겁니다. 자, 황제는 설현을 설소죠. 원수 대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황운을 부원수 부대장으로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여성인 설현이 남성인 황운보다 더 지위가 높죠. 능력을 더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여성 영웅 소설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남성인 황운보다 여성인 설현이 좀 더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여성 영웅적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 진형을 죽인 연유를, 자, 여기서 원수 누구였다? 예, 설현이었죠. 설소재였습니다. 설현. 장졸 다 알게 한 후 진형을 죽인 연유를 황제께 전하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진형을 먼저 죽였습니다. 우리 반란을 깨한, 그죠? 설현이 황제께 전하고 진건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 때, 진건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잡을 계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서 옥갑경을 보다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천서 옥갑경, 어떤 하늘에 어떤 뭐랄까 그 술법이 담긴 거죠. 앞에 나오는 어떤 팔문둥갑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정기성에 해당되죠. 정기정조서에 해당됩니다. 문득 일개 하나의 계략을 생각하고 군중의 전령하에 이르기를 80만 병이 각각, 지금 군대가 80만 병이 있습니다. 각각 부대 큰 자루 하나씩 대령하되 5월 22일 술시에 웅주를 바하리라 부수리라 됩니다. 자, 이 웅주 이게 지역 이름인데, 지명인데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를 부수겠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다? 지금 진건을 잡으러 가는 거니까 진건이 웅주에 숨어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여러 장졸이 그 곡절을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그냥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부대를 치라는 게, 어떤 큰 자루를 하나씩 치고 있으라는 게. 자, 이때는 5월 22일이라 이제 5월 22일이 됐습니다. 진걸이 진건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 진걸과 진건은 다 형제였죠. 맞죠?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에 큰 비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임에 성 안에 수도를, 우리 수로를 말하죠. 수로, 물길을 신칙하라, 경계하라, 잘 살펴라 이 말입니다. 큰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걸 같은 경우도 지금 천문 하늘을 읽을 수 있죠. 천문을 읽어서 지금 미리 대비하라라고 하니까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더니 과연 묘시의 말에 큰 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에 원수가 설현이 일시 제군 모든 군사를 재촉하여 조반을 먹이고 아침밥을 먹이고, 자,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이고 각각 부대 큰 자루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댐에 연하여 큰 비가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치는지라. 성 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명령을 내림에 80만 병이 일시에 모래 넣은 부대로서, 큰 자루로서 수로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 성을 넘는지라. 즉 성 안에 물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물이 넘쳐서. 자, 이게 바로 설현의 계책이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 안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물길이 수로 물길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고 이게 성이 예를 들면 성이 이런 식으로 성이 있을 겁니다. 뭐 성벽이 이렇게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여기 안에는 뭐 성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집도 있고. 자, 그렇게 물길이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비가 맞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넘치는데 미리 진걸은 이 수로를 경계를 했습니다. 해서 이 물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지금 서련은 한 수 더 앞서서 큰 자루에 모래를 담아 가지고 이 앞을 모래로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모래로 다 모래로 쌓아서 물이 못 나가게 막아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물이 더 나갈 수 없으니 이 성 안이 물바다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런 계책을 쓴 겁니다. 자, 이런 계책은 어떤 뭐 술법을 쓴 게 아니니까 도술 같은 걸 쓴 게 아니니까 정기성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서련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자, 진건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 성곽 위에 올라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당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다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 여기 전선이 전투할 때 쓰는 전쟁용 배입니다. 배. 전쟁용 배의 선장 장수 양다리 진건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건을. 그러니까 이 양달도 역시 진건편이니까 악인에 해당되겠죠. 특히 앞에 우리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양철 등 할 때 양철이 있었는데 같은 양씨인 걸로 봐서 양달은 양철의 형제일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건이 진걸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명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달아나니라. 그냥 병사 50명만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서련의 완승이죠. 네, 그렇지만 진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때 원수가 진건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물을 트고. 자, 여기서 막은 물을 튼 이유는 이 안에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넘치면 백성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그 물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 위에 청도기를 세워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자, 그래서 막은 불을 트고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장면. 자, 이거 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도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청도기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조선시대에 행군할 때 앞에서 길을 치우는데 쓰던 군기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깃발에 파란색 깃발에 청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진건이 동오에 다다라. 자, 동오라는 지역의 역시 지명입니다. 자, 동오는 우리 중국에 보면 우리 삼국지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삼국지를 보면 여기 중국이 만약 깡통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갈리죠. 갈렸을 때 여기 위나라, 조조, 총나라, 유비, 오나라, 송건 돼 있는데, 자, 이쪽 오나라 지역을 동오라고 합니다. 이쪽이 중국에서 평지면서도 이게 되게 이게 강물도 많고 되게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 몰라요. 자, 다다라 청홍성에 운거하였더니 청홍성이라는 성에 운거했습니다.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 결진하였다거늘. 서련이 이미 따라왔습니다. 진건이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당황을 한 거죠. 진건이 당황을 했습니다. 자, 원수 누굽니까? 서련이죠. 그죠? 자, 지금 부원수인 황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서련이 지금 진건을 공격하고 잡는 장면이 계속 묘사되고 있네요. 자, 진건이 청홍성의 틈을 보고 동호 지도를 들여다본 후, 자, 동호 지도를 봅니다. 우리 앞에 자,
지금 앞에 웅주에서 어떤 모래로 물길을 막아가지고 지금 진권의 어떤 진권을 이기는 장면.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법을 사용했죠. 그지? 또는 병법을 사용했다 라고 봐도 되고, 또 수로라는 지리적 요소를 사용했다라고도 봐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동오 지도를 살펴보는, 이건 확실하게 지리적 요소를 살펴본 거죠. 지리적 요소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 하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실제 뭐 그 전술이 될 겁니다. 전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여차여차라고 해서 그냥 뭐 그냥 요약적으로, 뭐 요약적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네요. 자, 이렇게 전술을 직접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밑에 다 나올 거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자,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그러니까 원수가 서련이 직접 스스로 선봉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군을 거느려 오주의 진을 치고 싸움을 도두되 그냥 이게 진건을 도발하는 거죠. 도발하되 진건이 마침내 나지 아니하더니 성 밖으로 안 나오고 숨었습니다. 그냥 성 밖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져 군마와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지라. 그냥 성을 지금 서련 부대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보급을 못 하겠죠. 근데 진거는 그 성 안에서 움츠려서 이 성을 지키고만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이에 진건이 배수 일전을 생각하고 우리 이런 걸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배수의 진,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이죠. 즉일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자, 진걸이 선봉이 됩니다. 그리고 양철이 후군장 그 뒤를 바치고 잔병 남은 병사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 서령이 하령하기를 명령하기를 병법에 궁구막추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병법에 궁구막추라 하니 지금 병법을 활용하는 장면이죠. 자, 우리 보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네, 동호 지도를 보고 우리 지리적 요소가 있는 부분도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줄게요. 자, 도적의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궁지에 몰리면 그런 말이 있죠. 지도 고양이를 문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궁지에 몰리는 적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병사의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도망갈 때 뒤를 치겠다 라고 지금 병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두어 길을 열어주니 진건이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그러니까 의심해서, 그러니까 여기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의심을 안 했단 말인 거죠. 원수가 그제야 각 진에 호령하여 명령하여 기고를 세워 급습하니, 기고 한자로 기기자, 즉 깃발과 북이라는 뜻인데 그냥 어떤 군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군대를 지휘해서 이제 습격을 합니다. 진건이 황망 분주할 즈음에 서하규, 우시춘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그러면 서하규랑 새로 나온 인물이죠. 처음 나온 인물이죠. 우시춘, 이런 인물들은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서련의 어떤 부하들이 될 겁니다.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걸, 그다음 진권, 그리고 양철 부자, 양철 뭐 아버지 아빠 아들 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았거늘 원수가 진걸은 효수를 했습니다. 효수란 말은 목을 이제 베고 이제 저 높은 곳에 목을 거는 걸 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걸을 죽인 거죠. 진권 등을, 그러니까 진권과 양철 부자는 함거는 수레, 죄인을 가루는 수레입니다. 수레에 넣어 경사로 보내고, 경사가 이제 이쪽에 뭐 황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하니라 돌아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진권의 난을 제압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3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진궐은 웅주에 머무르다 사로잡힌다? 아니죠. 웅주가 아니고 저게 동호 지역에서 잡히죠. 그러니까 웅주가 틀렸습니다. 동호입니다. 자, 진궐은 성이 물에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맞죠? 이게 설현의 계략에 의해 물에 잠겨서 자, 이거 버리고 동호 지역으로 도망을 가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자, 3번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예측까지 맞습니다. 근데 대피는 아니죠.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 게 아니고 도와주죠. 우리 배를 띄워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황후는 청이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삼행산 도의를 만난다. 청이동자는 옥필이만 불었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됐죠? 자, 35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다 뭐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개만 찾으면 되니까 답만 살펴봅시다. 이거는 자, 3번 디귿을 한번 볼까요? 자, 디귿 소자는 이게 이제 황운이 이제 삼행산의 도인에게 가긍한 사람으로 삼행산 도인을 찾아 길을 그릇들었사오니 종군은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즉 황운이 이 삼행산 도사에게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황후는 자신과 대하는 노인이 삼행산 도인임을 깨닫고, 그 깨닫는 장면은 그 뒤에 나오죠. 이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가 틀린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이거는 요구사항을 드러내는 건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깨닫고는 틀렸습니다. 자, 3번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여기서 A와 B인데 A는 우리 황운이 처음에 도망갈 때 설소주한테 남긴 절구 10여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자, B가 어디에 있죠? B는 우리 그 설현이 즉 원수가 돼서 어떤 그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 때 이 천서 옥갑경을 보고, 그리고 이게 비가 올 것을 예측해서 수로를 막아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했는데 A는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바로 올바른 설명이 나오네요. 답 1번이네요. 자, B는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이 옥각경을 보고 계략을 어떤 계책을 찾게 되는 거지 의도를 숨기는 건 틀렸죠. 자, A는 황운이 설현에게 맞죠. B는 원수가 황운에게 틀렸습니다. 황운에게가 아니고 계책을 생각하는 거죠. 4번 A는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 맞죠. 자, B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졸들은 그 연유를 모르죠. 그냥 따르게 됩니다. 자, A와 B는 각각 황운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 없습니다. 맞죠?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36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냈으니까 답에 해당되는 것만 봅시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것에서 이게 초월적 능력이라는 것은 도수를 쓰던가, 맞죠? 하늘에서 신병들이 막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초월적 능력인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월적 능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고전 소설 황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